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김정남 피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의 고양 종합터미널 근처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2차 사고는 없었는데요. 대도시 한복판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은 처음이 아니죠.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에 35층 이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지난주에 심층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22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저층 주거지 미래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저층 주거지는 4층 이하 주택 밀집 주거지역을 의미하는데요. 토론회 참가나 생중계 시청 등은 도시재생본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R 데이비드 워즈 띄워드리면서 2017년 2월 2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이따금씩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대도시에서 땅이 꺼지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지난 14일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사거리에서 일산 방향으로 요진 YCT 상가 앞 도로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3개 차선 중에 2, 3차로 100m 정도가 주저앉았고요. 반대편 3개 차선도 20m 정도 금이 간 상황입니다. 이번에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 왜 발생했고요? 또 주변 지역은 괜찮을지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일산에서 땅 꺼짐 현상 발생한 것 어떻게 보세요? 심각할까요?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하다가요. 땅을 예. 이렇게 덮하기라 그러거든요. 땅을 파가지고 지하 터널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지하층을 만들 때 땅을 파는데요. 예. 이 파면은 이렇게 그 집안이 취약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또는 거기 있는 지하수들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요. 흙이 많은 데에서 이렇게 흙이 두꺼운 데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김포, 일산, 영등포, 잠실도 그렇고요. 예. 그런 데들이 옛날에 흙이 많은 데들에 지금 매립한 것들인데요. 그런 지역에서는 땅을 팔 때는 그런 땅 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할 그런 우려가 큽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싱크홀이라고 하는 큰 구멍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번에 집안 치마가 전체적으로 넓게 주저앉은 거하고는 발생 원인이 크게 다른가요? 네, 그 원인은 다른데 결과는 똑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이나 몇 년 전에 잠실 제1롯데월드 하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석천호수동에 석천동에서 동공이 발생, 전부 다 토목공사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실한 토목공사죠. 예. 아마 일산도 제가 보기에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 치마 꺼지는 거나 싱크홀이나 같은 건데 예. 주로 이제 인공적으로 나오느냐 자연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자연적으로 되는 거는 주로 석회암 지역인데 강원도 지역에 좀 있고요. 그 부천이나 이런 데 조금씩 있고, 우리나라에서 대도시에는 석회암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대도시에서 땅 꺼짐이나 이렇게 동공이 발생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부실한 토목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일산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도 결국 토목공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금 분석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러기가 뭐 10중 8구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2월 6일에 집안 침하가 1차로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 2월 14일에 발생한 것이 그것을 보강하다가 2차 사고가 났잖아요. 네네. 그 공사 업체 측의 말을 들어보니까 흙막이 공사를 하다가 뭐 슬러리 월이라고 부르는 지하 연속벽을 세웠는데 그 이음새 구간에 뭐 지하수하고 미세립토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요. 어떤 겁니까? 슬러리 월이라는 게 그 어려운 공사입니까? 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뭐 수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반적인 외국에서만 국내에서 일반화된 공사예요. 예. 그래서 뭐 특수한 공법이 아닌 일반화된 공사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그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땅의 지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어허. 아니면 공사하면서 어떤 그 공사를 설계된 대로 제대로 안 했거나 예.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부실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뭐 아주 뭐 특수한 게 아니라 거의 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잠깐 발생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건이 발생해도 크게 원인을 제대로 사후 처리가 상당히 미흡해요. 예. 그러니까 사후 처리가 대충 어떤 원인을 제대로 밝혀가지고 어떤 그거를 나중에 우리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냥 그거를 어떤 왜냐하면 처벌 문제가 있거든요. 책임 문제 때문에 많은 경우가 덮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마 일산에서도 보통 무너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첫 번에 발생했을 때 원인을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원인을 첫 번에 무너졌는데도 제대로 원인 파악하고 대충 하다가 또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 말씀 나온 김에 관련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1차 책임은 뭐 건설사에 있다고들 많이 하는데 2차 책임은 그 고양시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고들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 고양시 도로팀장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보강공사 공법 등에 대해 다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결국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요. 뭐 전국적인 얘기인데 아마 올해만 하더라도 제가 포항도 갔었고 아마 김포도 그렇고 인천도 여러 군데를 가봤고 영등포도 가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군데서 발생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알아요. 근데 사건은 사건이지만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이면에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제대로 원인을 밝혀서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공무원 얘기도 맞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이 원인을 밝히라 그래가지고 대충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발생하고 땅을 파다가 주변에 또 금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건물들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그 건물이 원래 노후가 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10중 8구인데요. 그래가지고 책임을 떠넘겨버려요. 그래도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 피해본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피해본 걸 입증하려면은 피해본 사람이 그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은 시공사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밝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요. 아마 그 일산도 그 공사하는 사람 내용을 잘 안다고 봐요. 자, 아까 교수님께서 김포하고 일산, 잠실, 영등포 쪽이 지층 구조가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 용법 그 건축 기술로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 땅에 맞게끔 그 땅이 나쁘면 나쁜 거에 맞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궁합을 그래서 지질에 맞는 공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돈의 문제가 또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려고 그러죠. 업자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근데 또 사고가 나도 업자들이 그렇게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우리나라 관행, 봐주기식. 또 전문가들도 그거를 또 제대로 원인을 밝히지 않아요. 시스템적으로 책임 전가를 하고 뭐 누가 책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문가들도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커버하고 덮어주는 경우가 우리나라가 관행이에요. 그럼에도 아까 뭐 공사비 문제로 뭐 그런
돈 문제가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멀쩡한 집안이라도 사실 복합 구조 건물, 주상복합 같은 거 이번에 요진 YCT가 지난해 입주한 건데 59층짜리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28층짜리 고층 건물도 지금 올리려고 터파기 공사 20m짜리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건설사 측에서는요. 지하수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파보지 않고 이렇게 또 항변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려면은 공사하지 말았어야죠. 그거를 충분히 다 알고요. 예. 그런 걸 충분히 조사해서 설계하는 게 일반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지금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려면 공사하지 말았어야죠. 아하. 그거를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요. 예. 그걸 처벌을 해야죠.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너무 전문가들끼리는 아는데 아하.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허무망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걸 하더라도 관에도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시민들한테도 그게 확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 시스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게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말은 그냥 실제로 작동이 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거기 사시는 분들 걱정이 클 거 아닙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요진 YCT 입주자 대상으로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입주자들이 건물 안전성 검증 계획이 빠져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점검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당연하게 해야죠. 주변 건물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제대로 그거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예. 전문가들이 이거 업체들하고 많은 경우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밝히려고 그러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스템적으로 그게 관행적으로 두려워하고 밝힐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누구 하나의 양심에 맡긴다는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오면한 산자들 16명이 사망했는데요. 예. 그런 것들도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덮어가요. 그래서 소송하게 돼도 피해자가 제대로 사망이 됐는데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바로 그 이면에는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그런 거 서로 봐주기식 그런 관행이 좀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 말씀으로는 땅꺼짐 현상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것보다는 대도시에서 발생한 게 다 어떻게 말하면은 인재에 가깝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거의 죄송한 얘기지만 열에 어떻게 보면 10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할까요? 아니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를 책임을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덮고 넘어가는 거는 그 사고 난 사람들은 좋지만 예.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양산들이 약간 형태만 다르고 여기저기에서 발생을 해요. 예. 그 뉴스에만 나오지만은 그게 사건이지만 연결해보면 다 뒤에는 이면이 시스템 없이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땅꺼짐 예측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보면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균열 나는 것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설계하고 공사하는 거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은 사실은 그리고 돈의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부실 공사가 됐다는 건가요? 네? 부실 공사가 됐다는 건가요? 네, 부실 공사라고 봐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하면은 그 땅의 지지를 제대로 돌아야 공사하면은 그게 공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예. 지질이 아무리 나쁜 데서 토목을 실력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거 시스템적인 거 앞으로도 감시 좀 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바뀔 때까지 지적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은행을 6년째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지금 외국인 국적을 갖고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적금, 정기예금, 펀드 같은 걸 안내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기업 대출 쪽을 보고 있어서 기업 대표님들이나 재무담당 팀에 계시는 분들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고객이 필요한 니즈를 충족해서 고객도 만족하고 저도 그래서 그걸 해줌으로써 보람을 느낄 때
때가 가끔 있어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좋으면은 이제 그 부분이 덜 힘든 거고, 다니고 있는 직장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좋고요. 회사 생활할 때 운동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게임도 할 겸 걸을 겸 해서 포켓몬고를 좀 하고 있어요. 요번에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개인 쪽은 분할 상환제로 바뀌어서 문의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세법 개정되는 거하고 퇴직연금 관련해서 항상 이슈가 있어서 트럼프가 당선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환율 정책이나 그런 거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결혼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회사 생활도 잘 하면서 가정도 같이 좀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고, 가정의 평화와 직장의 안전이 같이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어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다니엘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외국분이신데 뭐 말을 잘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 업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을 척척 해내고 계시네요. 타지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결혼도 하시고 게임도 하면서 스트레스 풀 줄도 아시고, 직장 생활 뭐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똑같네요. 결국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 관계가 좀 힘든 거니까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괜찮고 어려움이 힘들고, 그렇죠. 멋집니다. 목소리도 매력적이고요.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뭐 퇴직연금이나 주택담보 같은 거 문의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저도 위치 찾아내가지고 주택담보 같은 거 한번, 주택담보는 아니군요. 저는 아직 퇴직연금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 문의를 하러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자, 제이슨 무라즈가 부르는 럭키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주혜련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아세요? 이동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라디오는 94.5에 고정시키고요. YTN 뉴스 FM을 듣습니다. 뉴스면 뉴스, 경제와 생활 상식까지 듣기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유나 우주, 우리 두 아이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저 조혜련과 같이 YTN 라디오로 좋은 정보, 유익한 꿀팁을 얻어보아요. 아나까나 YTN 뉴스 FM 다 있어 온라인.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경기도와 인천시 소식 이어드립니다. 김종환 씨! 우와, 하이마트 진짜 다 있네. PC, TV, 연금? 연금이 왜 여기지? 24개월 매달 받는 연금 경품.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행복한 가격, 즐거운 혜택. 2월 3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김기세 특화산업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 투데이에서 전환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환법의 핵심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소위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환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법은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해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서 KC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에요. 그래서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 법령의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다양한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께서는 그 인증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예. 한 예를 들자면 이제 섬유 원단 제품 한 개의 인증 비용이 10만 원 이상 가거든요. 근데 수십 수백 가지 원단 제품을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에게 인증 비용을 이제 전가할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원가가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제 가격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부담이 참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KC 인증 지원책을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환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어려움으로 인해서 1년 유예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마련한 KC 인증 지원책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경기도에서는 KC 인증 비용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1차적으로 도비 5억 3천만 원을 좀 활용을 해서 KC 인증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전환법상 KC 인증 대상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생활용품 41종에 해당되는데요. 이 중에 이제 경기도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 원단과 가구 분야를 우선 지원합니다. 이 두 분야를 우선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경기도는 전국의 54%에 이르는 니트 소재 등 고기능성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예. 원단 염색 기업의 53%가 경기도에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 경제에 차지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의 안방을 차지하는 생활 가구의 70-80%가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들이 또한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돼가지고 우선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섬유 원단, 원단 하나당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KC 인증 지원을 해주는데, 인증 비용 전액을 지원해줍니까? 그렇게 전액을 지원해주면은 좋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예산상 그럴 수는 없고요. 예.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인증 비용의 일부를 좀 부담하셔야 되는데, 섬유 원단의 경우에는 시험 분석 비용의 25%만 부담하면 되고요. 예. 가구 분야는 인증 비용이 상당히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이제 사안에 따라서 약 50% 내지 70% 정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을 모아가지고 수정이 될 것 같은 움직임도 보이는데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요 정도 섬유 원단의 경우는 한 25%, 가구 분야는 50에서 70% 이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섬유 원단의 경우에는 한국 섬유소재연구원이 저희 경기도 내에 있고요. 예. 가구 분야는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시험 분석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해당 시험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 섬유 원단은 한국 섬유소재연구원, 가구 분야는 대진 테크노파크. 각각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소상공인 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이번 지원을 통해서 전환법상 인증의 의무 때문에 폐업 위기에 처해 있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KC 인증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는 섬유 원단 및 가구 분야 외에도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생활용품 여러 품목들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와 사업 효과성 등을 통해서 추가 발굴하고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증 비용 지원은 일시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지시하셨고요. 그 소비자의 안전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세 경기도 특화산업과장이었습니다. 더 워너다이스의 You and Me Song 들으시고요. 잠시 뒤에 인천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경기일보의 이현준 기자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한국과 중국 정부 간 외교 갈등이 이게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뭐 문화 예술이라든지 경제 같은 민간까지 영향을 줘서 걱정입니다. 인천 지역도 대중국 사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김 가공업체 두 곳이 김 8만여 장을 중국 다롄과 다롄 단둥 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는데 예. 최근 중국 세관에 불허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전에는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사드 사태 이후 통관이 엄격해졌다는 게 업체 쪽 설명입니다. 예. 중국이 주요 수출 시장인 인천 지역 화장품 업계는 물론 지역 관광산업도 사드 역풍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하고 중국 지방정부 간의 교류 협력 사업도 추진 중인데 이것도 차질을 빚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단둥과 다롄 등 중국 지방정부와 수산 분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인선 6기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단둥과 다롄은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주로 출항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들 도시와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쌓아 불법 조업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드 여파로 이런 교류 협력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인천시가 중국 지방정부와 추진하던 한중 표준화 협력 업무협약 논의도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참 걱정이네요. 자, 그리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해체된 해양경찰청 그 독립과 또 인천 환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예. 서해오도의 안정적인 조업과 효율적인 해상 경비를 위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결의안에 취된 내용이었습니다.
인천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지난달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 해경 문제와 관련한 사항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해경 부활하고 인천 환원 문제가 왜 나오고 있을까요? 우선 인천의 서해오도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확산되면서 우리 어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선원들은 단속에 나선 우리나라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거나 공격하는 사태마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정학적으로도 서해 5도 주변은 서해 북방 한계선과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교차하는 지점이어서 국토 주권과 해양 주권, 국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은 결국 이런 주권과 안보 확립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인천 지역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인천시도 이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나만 더 들어보죠. 인천시가 지역 대학과 함께 미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와의 공동 연구소를 유치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인하대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의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사업 공모에 도전장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나사와의 공동 연구소를 송도 국제도시에 유치하겠다는 게 인천시 의지입니다. 예. 인천시와 인하대는 나사와 함께 헬리오스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인류의 심우주 탐사를 도울 소재와 시스템, 에너지 분야를 나사와 함께 연구하겠다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주된 내용입니다. 나사 측 연구진과 인하대 연구진 20여 명이 이번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연구가 잘 추진이 되고 채택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She packed my bags last night, pre-flight.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지역대학하고 나사의 연구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끝으로 준비했습니다. 엘튼 존의 로켓맨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